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온라인 클래스 3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암석의 절대 연령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암석의 상대 연령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상대 연령.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떠올려 보면 우리가 암석의 상대 연령이라는 것은 지층의 선후 관계를 밝혀서 어떤 지층에 있는 암석이 먼저 만들어졌고 어떤 지층에 있는 암석이 나중에 만들어졌는지를 밝혀내는 관계를 상대 연령이라고 했었고요. 이 상대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 한 장소에 있는 지층의 암석의 상대 연령을 비교할 때는 어떤 법칙을 이용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죠.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해서 지층의 선후 관계를 밝히고 그에 따라서 상대 연령을 측정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서로 떨어져 있는 지층 중에서도 가깝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뭘 이용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암상의 대비를 이용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떨어져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화석을 이용해서 지층을 대비해서 상대 연령을 측정한다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이 상대 연령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오늘은 절대 연령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먼저 절대 연령의 정의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지만 암석의 연령을 실제 수치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절대 연령이라고 했었는데, 이 절대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은 뭐냐면 방사성 동위 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암석의 절대 연령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모르는 명칭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자, 간단하게 명칭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것은 여기 아래 보시면 온도나 압력 등의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일정한 속도로 붕괴하여 안정한 원소로 변하는 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한다로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여기서 이 방사성이라는 의미는 쉽게 말하면 방사능을 방출하는 원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붕괴를 일으키면서 방사능을 방출하는 원소를 방사성 원소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동위원소라는 건 뭐냐면 동위원소, 우리가 원소의 기본적인 특징 중에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랑 그리고 중성자수 랑 같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원자의 질량, 원자량은 이 양성자수랑 중성자수 이 두 개를 합한 게 원자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헬륨이 있다라고 한다면 헬륨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죠? 그렇죠. 헬륨은 2번이니까 원자 번호가, 그러면은 이 헬륨에는 양성자가 몇 개? 두 개, 중성자도 몇 개?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헬륨의 원자량은 4가 됩니다. 4.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헬륨의 원자량이 4인데, 이제 동위원소라는 건 뭐냐면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랑 같은데 중성자 수가 원자 번호랑 같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헬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중성자 수가 2가 아니라 3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를 더했을 때는 원자량이 4가 아니라 5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원자량이 다른 원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위원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것은 이렇게 방사능을 방출하면서 중성자 수가 달라서 원자량이 다른 그런 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온도나 압력 같은 외부 환경에 전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속도로 붕괴해서
안정한 원소로 변하는 원소를 우리가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사성 동위 원소의 특징을 이용하면 우리가 암석의 절대 연령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약간 헷갈리죠?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모원소, 자원소, 반감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썼던 내용을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자, 방사성 동위원소가 처음에 10개가 있었다라고 가정합시다. 10개. 근데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있었죠? 그렇죠. 온도나 압력 같은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시간이 지나면 안정한 원소로 붕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 처음에 10개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었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니까 다섯 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안정한 원소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는 몇 개만 남았죠? 그래도 5개만 남았죠. 그 다음에 새로운 안정한 원소가 5개 변해서 생겼겠죠. 왜냐면 원소의 절대 양은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 방사성 동위 원소는 다른 원소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바뀌고 남은 원소만 이렇게 남게 되는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첫 번째로 모원소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모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옆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 중에서는 처음 10개 있었던 이 원소 또는 지금 남아있는 이 5개 원소, 얘가 모원소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원소라는 것은 모원소가 붕괴해서 새로 생성된 원소를 자원소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새로 생긴 5개, 이 5개는 10개 중에서 5개가 변해서 이 5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 생긴 원소를 자원소라고 하고, 반감기라는 것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이 처음에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개에서 5개로 줄어드는데 예를 들어서 10년이 걸렸다 라고 한다면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하게 안정한 원소로 붕괴하는 이런 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고,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처음 양의 절반으로 붕괴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이 반감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암석의 절대 연령을 측정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뒤쪽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면서 더 자세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방사성 동위원소들의 예시랑 그 다음에 반감기가 나와 있는 표를 같이 보면서 실제로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여기 첫 번째로는 우라늄 238이 있습니다. 238은 원자량이에요. 원래 우라늄은 원자 번호가 92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소의 법칙에 따르면 양성자 수 92개, 중성자 수 92개니까 184가 일반적인 우라늄의 원자량인데 얘는 238이죠. 그 말은 중성자의 개수가 훨씬 많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라늄 방사성 동위 원소인데 얘는 시간이 지나면 Pb206 납이죠. 206으로 이라는 원소로 자연적으로 붕괴가 됩니다. 근데 얘가 붕괴되는데 절반만큼 붕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년 걸리냐면 약 45억 년이 걸려요. 상당히 긴 편이죠. 여기에 쭉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우라늄 235라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Pb207번으로 붕괴되는데요. 얘는 절반 붕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7억 년이고, 그 다음에 얘는 토륨이죠. 토륨은 원자 번호가 90번이니까 원래 원자량이 한 180 정도여야 되는데 232죠. 그래서 얘도 납 208번으로 붕괴가 되는데 절반 붕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41억 년. 그다음 여기 보시면 칼륨이 아르곤으로 붕괴되는데 얘는 13억 년. 그 다음에 루비듐이 스트론튬으로 붕괴되는데 얘는
492억 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죠. 우주의 나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고, 그 다음에 탄소가 질소로 붕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5730년. 이 탄소는 비교적 굉장히 붕괴되는데 걸리는 시간, 반감기가 굉장히 짧죠. 그래서 얘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그런 암석들의 절대 연령 측정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 탄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고 이 원소들의 반감기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주로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암기. 왜냐하면 문제에 이런 반감기가 주어지거나 여러분들이 반감기를 알 수 있는 정보 같은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이러한 원소들이 얼마만큼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걸 알았고, 모원소, 자원소, 반감기라는 개념도 이해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암석의 절대 연령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절대 연령을 측정하는 과정은, 절대 연령의 측정 과정은, 자,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알고 광물에 포함된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조사하면 해당 광물이나 암석의 절대 연령을 알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는데, 그럼 얘는 모원소가 되겠죠. A라는 모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모원소가 붕괴하면 B라는 원소로 바뀌는데, 이 B는 그러면 자원소가 되겠죠. 자원소. 그리고 이 모원소가 자원소로 바뀌는데 정확히 절반만큼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0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암석 속에 들어있는 A랑 B의 비율을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A가 50개가 있었고 B가 50개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 처음에 이 암석이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는, 자, A가 B로 전혀 붕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A가 몇 개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A가 100개, 그다음 B가 0개가 있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A가 50개가 남고 B가 50개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처음 양의 정확히 절반만큼이 B로 바뀌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암석은 반감기가 몇 번 지난 거죠? 그렇죠. 한 번 지난 거죠. 한 번.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반감기가 아까 몇 년이라고 했었죠? 10년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암석의 절대 연령은 몇 년이다? 그렇죠. 10년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고, 어떤 암석 속에 들어있는, 자, 모원소와 자원소의 양을 측정했을 때 반감기가 몇 번 지났는지 알아낸 이후에 여기다가 반감기를 곱해주면 그 암석의 절대 연령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뒤쪽에 있는 표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표를 보시면 이제 반감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났을 때 방사성 동위원소, 모원소와 자원소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요. 같이 살펴볼게요. 자, 처음에, 자, 지금 현재 가로축은 반감기의 횟수고, 그러면 여기는 한 번 지났고, 두 번 지났고, 세 번 지났고, 네 번 지났다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인데, 자, 빨간색 그래프가 자원소, 다시 말해서 붕괴되기 전에 원소라는 말이고, 파란색이 모원소, 새롭게 생겨난 원소라는 말이겠죠. 그러면은, 자, 최초의 어떤 암석 속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중에서 모원소가 100% 들어있었습니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는 자원소로 바뀐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자, 반감기가 한 번 지나게 되면,
자, 모원수소 중에서 절반만큼이 자원소로 바뀌기 때문에 모원소의 양은 몇으로 줄어들죠? 그렇죠. 50으로 줄어들고 그만큼이 자원소로 생기기 때문에 자원소의 양이 50이 됩니다. 그러면은 모원소랑 자원소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될까요? 그렇죠. 1대 1이 되겠죠. 모원소랑 자원소. 그리고 자, 반감기가 여기서 한 번 더 지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번 지났을 때 모원소의 양이 50%였기 때문에 한 번 더 지나면 이거의 반만큼이 다시 자원소로 줄어든다는 말이겠죠. 그러면은 50에서 반을 나누면 25가 되겠죠. 그러면은 모원소는 25가 되고요. 25. 그 다음에 자원소는 지금 한 번 지났을 때 50이었는데 25만큼 줄어든 모원소가 자원소로 또 바뀌었기 때문에 자원소의 양은 몇이 될까요? 그렇죠. 75가 되겠죠. 그러면은 모원소랑 자원소의 비는 1대 3이 되겠죠. 모원소랑 자원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모원소가 지금 반감기가 두 번 지났을 때는 전체 중에서 약 25%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나게 되면 25의 절반만큼이 또 자원소로 바뀌겠죠. 그러면은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은 몇이 되고, 그렇죠. 25 절반이니까 12.5%가 되겠죠. 그리고 자원소는 75였는데 12.5만큼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얘는 몇이 될까요? 그렇죠? 87.5%가 되겠죠. 그러면은 모원소랑 자원소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될까요? 그렇죠? 1대 7이 되겠습니다. 1대 7.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감기가 한 번 지날 때마다 모원소가 계속 절반만큼씩 줄어들고 자원소는 계속 절반만큼씩 늘어나게 됐는데, 자, 이랬을 때, 자, 지금 현재 모원소랑 자원소의 비율을 이렇게 몇 대 몇으로 표현해 놨죠. 근데 이걸 우리가 전체 중에 모원소가 얼마큼 있냐를 표시를 해보면, 자, 한 번 지났을 때는 전체 중에서 모원소가 2분의 1만큼 있게 되고, 두 번 지났을 때는 4분의 1만큼 있게 되고, 세 번 지났을 때는 8분의 1만큼 있게 되고, 네 번 지났을 때는 16분의 1만큼 있게 되겠죠? 이거 이해되셨죠? 한 번 지날 때마다 모원소는 계속 절반만큼씩 줄어들고 자원소는 계속 절반만큼씩 늘어난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식으로 나타내면 오른쪽에 있는 표가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네모 안에 있는 식이 됩니다. 그럼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여기 n은 학습지를 보시면 나와 있죠. 반감기가 n번 지났을 때 n번 지났을 때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이고요. 모원소의 양 남아있는 여기서 N0는 처음 모원소의 양이에요. 처음 모원소의 양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라지 T는 모원소의 반감기고 그 다음에 스몰 T는 절대 연령이 되겠습니다. 절대 연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스몰 n은 뭐가 되냐면 이 스몰 n이 반감기의 횟수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몇 번은 반감기가 지나는지가 스몰 n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자, 반감기가 예를 들어서 10년인데 이 암석의 절대 연령이 50년이에요. 50년. 그러면은 얘는 10년의 반감기가 한 번 지나니까 반감기가 몇 번 지난 거죠? 그래도 5번 지난 거죠. 5번. 그러면은 자, 처음에 모원소의 양이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다가 2분의 1에 5를 해주면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2분의 1에 5승하면 32분의 1이 되니까 32분의 100을 하면 맞죠? 어,
32분의 100을 하면 계산기를 써보겠습니다. 100 나누기 32는 3.125가 되겠죠. 그러면은 3.12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남아있는 모원수의 양이 처음에는 100이었는데 지금 현재 3.125만큼만 남아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비율로 따지면 3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게끔 하는 문제를 선생님이 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 현재 요거는 반감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밖에 안 지났지만 반감기가 뭐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이런 식으로 많이 지나게 되면 이걸 비율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측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냥 반감기가 한 번 지났을 때는 모원소가 2분의 1로 줄어들고 두 번 지났을 때는 4분의 1로 줄어들고 세 번 지났을 때는 8분의 1로 줄어들고 네 번 지났을 때는 16분의 1로 줄어든다. 한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원소랑 자원소가 반감기가 지날 때마다 어떤 비율로 변하는지에 대한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탐구 활동을 하나 같이 해보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 62페이지랑 63페이지를 펴보시면 실험이 두 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를 그래프로 그려보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험 2는 이제 암석의 절대 연령을 실제로 구하는 그런 실험이 나와 있는데 이것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자 아래의 지질 단면을 보고 화성암 PQ와 퇴적암 S의 절대 연령을 구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먼저 요 지질 단면도를 보고 이 지층의 생성 순서를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해볼까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요게 1번 지층, 요게 2번 지층, 요게 3번 지층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보이는 지질 구조들이 많이 있죠? 지금 1, 2, 3번 지층이 이렇게 휘어져 옆으로 비스듬하게 있으니까 습곡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Q가 관입을 하고 있고 P가 관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S죠, S? S 지층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P는 여기 위쪽까지 이렇게 관입을 했는데 지금 분출했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위에는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성 순서를 판단을 해보면 먼저 여기에는 퇴적 구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역전이 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요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부정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위쪽과 아래쪽이 지질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아래 지층의 생성이 완료되고 위쪽에 있는 지층의 퇴적 또는 생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Q랑 P가 관입을 했죠. 근데 Q는 여기 3번 지층까지만 관입을 했고 그 다음에 P는 위쪽까지 관입을 해서 분출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정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Q가 관입을 했고 P는 부정합이 만들어진 후에 관입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지층 누중의 법칙을 적용했을 때 맨 처음 쌓인 지층은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이 쌓였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그 이후에 Q가 관입을 했는데 Q는 지금 일직선으로 똑바로 돼 있죠. 그 말은 습곡과 관입 중에서 뭐가 먼저 일어났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습곡이 먼저 일어났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습곡 작용이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에 Q가 관입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부정합이 만들어진 이후에 부정합이 만들어졌다는 말은 융기와 침식과 침강이 있었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S가 퇴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P가 관입을 해서 분출을 했겠죠? 관입해서 분출을 했어요. 그리고 맨 위쪽에 보시면 여기가 육지인데 여기가 융기를 해서 심식이 일어나고 있다. 까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출을 했기 때문에 이 P가 분출해서 바로 육지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것까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층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자 실험 1에서 그린 그래프에서 가로축의 1회를 1억 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감기가 1억 년이란 말이에요. 반감기가 지금 1억 년이고 200개 단추를 방사성 원소 100%라고 가정했을 때 화성암 PQ 속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가 각각 처음량의 25% 그러면 처음량의 25%라는 말은 지금 4분의 1만큼 남아있다는 말이니까 반감기가 몇 번 지났다는 말이 되겠죠? 2번 지났다는 말이 되겠죠. 2번 지났고요. 그 다음에 또 처음량의 12.5%, 12.5%면은 전체 8분의 1이니까 반감기가 몇 번 지났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3번 지났다는 말이 되겠죠. 하나는 반감기가 2번 지났고 하나는 반감기가 3번 지났습니다. 이때 화성암 PQ의 절대 연령을 각각 구해보라고 했는데 먼저 화성암 PQ의 절대 연령이랑 그 다음에 또 퇴적암 S의 절대 연령 구해보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 결과물 정리 바로 써볼게요. 지금 현재 하나는 반감기가 2번 지났기 때문에 2번 지났기 때문에 반감기가 몇 년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1억 년이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이 암석의 나이는 몇 년이 될까요? 그렇죠. 2억 년, 하나는 2억 년이 되고 나이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번 지났기 때문에 이 암석의 나이는 3억 년이 됩니다. 3억 년. 2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과 3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이 P랑 Q 중에 하나인데 아까 우리가 지층의 생성 순서를 따져봤었죠. 그랬을 때 Q가 먼저 만들어지고 P가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P의 나이가 몇 년이 되고 그렇죠, 2억 년이 되고 더 젊으니까요. 그 다음에 Q의 나이가 몇 년 될까요? 그렇죠. 3억 년이 되겠죠. 그리고 퇴저감 S의 절대 연령을 물어봤는데 퇴저감 S는 여기 아래쪽에 표를 보시면 지금 Q랑 P 사이에 이렇게 S가 있죠. 그 말은 Q랑 P 사이에 퇴저감 S가 만들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퇴저감 S의 절대 연령은 2억 년에서 3억 년 사이가 되겠죠. 왜냐하면 중간 정도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래서 퇴적암의 절대량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는지 설명해 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Q랑 P의 절대량을 알고 지층의 생성순환을 판단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퇴적암의 절대량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지구 생성 초기에 만들어진 매우 오래된 암석의 나이를 측정할 때 이용하는 방사성 동위 원소는 어떤 특성이 있어야 하는지 설명해 보라고 했는데 이거는 뒤에서 우리가 사실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구 생성 초기니까 지구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만들어졌죠? 약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러면은 이때 만들어진 암석은 사실 암석이 46억 년 전에 바로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지구가 마그마의 바다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가장 오래전에 만들어진 암석은 대략적으로 한 40억 년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40억 년 정도 나이가 됐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 이용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어떤 특성이 있어야 하는지 설명해 보고 있는데 이거는 반감기랑 관련이 있어요. 반감기랑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암석의 나이가 대충 40억 년 되는데 이 암석의 절대 연령을 측정할 때 반감기가
400억 년짜리 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쓴다고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모온소가 절반만큼의 자원소로 바뀔 때 400억 년이 걸리는데 이 암석의 나이는 40억 년밖에 되지 않았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 암석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모온소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모온소랑 자원소의 절대적인 양을 비교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서 이 나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또 반대로 한강기가 10년짜리인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이 암석의 나이를 측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 방광기가 10년인데 암석의 나이가 40억 년이면 방광기가 수없이 지났겠죠. 그러면 모온소는 거의 0이 되고 자원소가 거의 100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암석의 나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40억 년 정도 되니까 방광기가 20억 년, 10억 년 이 정도 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면 이 암석의 절대 연령을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암석의 대략적인 나이와 얼추 맞는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야지만 그 암석의 절대 연령을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이 문항에 다루면 되는데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우리가 그러면 이 절대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절대 연령을 측정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반감기를 이용해서 방사성 동위원소에 화성암이나 변성암 같은 경우에는 절대 연령을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암석은 크게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자, 먼저 우리가 화성암은 마그마가 냉각돼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있기 때문에 마그마가 냉각돼서 굳어질 때 이때 방사성 동위원소의 모연소가 딱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화성암은 암석의 절대 연령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 변성암은 어떤 암석이냐면 기존에 있었던 암석이 열이나 압력을 받아서 변화한 암석이 변성암입니다. 그래서 이 변성암은 열이나 압력을 받았을 때 다시 모온수의 양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변성됐을 때부터의 작용이 일어난 시기에부터의 연령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변성암이 원래 A라는 암석이 있었는데 얘가 B로 변화됐어요. 그러면은 A라는 암석이 예를 들어서 40억 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얘는 20억 년 전에 변화됐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암석의 나이는 이때부터만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이전에 있던 암석이 몇 년 전에 만들었는지 알 수 없고요. 그래서 변성작용이 일어난 시기부터의 연령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퇴적암은 절대 연령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퇴적암은 기존에 있었던 암석들이 부서져 가지고 걔네가 뭉쳐져서 하나로 뭉쳐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퇴적암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퇴적암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의 시기를 우리가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알 수 없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암석의 파편들이 있죠. 이 파편들이 만약에 화성암이었다면 그 화성암이 만들어진 시기는 알 수 있겠죠. 하지만 퇴적암이 이렇게 퇴적물이 쌓여서 굳어져서 퇴적암이 된 시기부터의 절대 연령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건 화성암만 정확하게 이 암석이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절대연령 측정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아까 우리가 탐구 활동에서 3번 보기의 답변이랑 같은 내용인데요. 자, 오래된 암석의 절대연령을 측정할 때는 반감기가 긴 동위원소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지질 시대나 아니면은 뭐 유기물에는
반감기가 짧은 동위원소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자, 암석의 나이에 비해서 반감기가 너무 길면 모원소가 붕괴한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원소가 100개인데 하나밖에 붕괴 안 했어요. 또는 두 개. 근데 이 하나, 두 개 차이를 가지고 암석의 열량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암석의 나이가 비해서 반감기가 너무 길면 모원소의 양이 너무 적어서 붕괴한 양이 너무 적어서 측정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또 암석의 나이에 비해서 반감기가 너무 짧은 걸 쓰면 모원소가 다 붕괴하고 거의 대부분이 자원소가 됩니다. 그럼 자원소가 99개인 거랑 뭐 100개인 거랑 98개인 거랑 이렇게 이에 따라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대략적인 암석이나 뭐 유기물이나 뭐 유물이나 뭐 이런 것들의 나이를 알고 그에 적당한 반감기를 가진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절대량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절대 연령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뒤쪽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면서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은 인접한 세 지역 A, B, C의 질 주상도인데 이 지역에는 동일한 시기에 분출된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암석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접한 세 지역 A, B, C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상대 연령을 측정하는 유형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냐면 가깝게 떨어져 있는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가깝게 떨어져 있을 때는 암상의 대비를 이용해서 지층의 생성 순서 상대 연령 측정하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지층 암상을 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건층을 찾는 건데 건층이라는 것은 뚜렷하고 세 지역에 모두 있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걸 100% 알 수 있는 지층은 건층이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문제에 이미 건층을 알려줬어요. 왜냐면 동일한 시기에 분출된 화산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암석이 응해암이니까 요거랑 요거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건층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응해암층을 기준으로 어디다 쓸까요? 응해암층을 기준으로 지층의 생성 순서를 A, B, C를 비교해 가면서 판단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응해암층 아래쪽에 있는 지층부터 볼게요. 그러면은 A에도 여감이 있고 B에도 여감이 있고 C에도 여감이 있기 때문에 응해암층 아래쪽은 여감입니다. 그리고 A는 이제 없지만 B랑 C에는 여감 아래 사암이 있고 그 다음에 C도 여감 아래 사암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아래는 사암이고요. 그 다음에 B에 보시면 4암 아래 2암층 있죠? 그러면 이 아래쪽은 당연히 2암층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 지층은 가장 최초 2암, 그 다음에 4암, 여감, 응해암이 쌓였고 그 다음에 위쪽을 보시면 A에도 셰일, B에도 셰일, C에도 셰일이 있기 때문에 셰일층이 있겠죠? 셰일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없지만 A랑 C를 비교를 해볼 건데 잘 보세요. 자, A 위에는 지금 4암층이 있고, 그 다음에 C 위에는, 쉘 위에는 2암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A랑 지금 C가 다르죠? 근데 이 A에서 보시면 4암층 위에 2암층이 있기 때문에 요 2암층이랑 요 2암층이 같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이 C의 셰일층과 2암층 사이에는 원래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원래 3이 있어야 되는데 이 3이 없어졌다는 말이 되겠죠. 그 말은 여기가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결층이라고 하는 말이고 결국에 요 두 지층의 관계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부정합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순서를 따져보면 원래는 쉘 위에 3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3 위에 2암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 지역의 지층의 생성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른쪽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기억
A와 C의 사함층은 같은 시기에 퇴적됐다라고 했는데 A의 사함층은 응해함층 이후에 C의 사함층은 응해함층 이전이기 때문에 기억은 무조건 틀렸겠죠. 자, 그다음 니은 가장 오래된 암석층은 B에 있다라고 했는데 가장 오래된 암석층이 이암이고 이 B에 지금 현재 여기 이암이 있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그다음 디귿 이 지역에는 화학적 퇴적암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감은 쇠설성 퇴적암, 사암도 쇠설성 퇴적암, 셰일도 쇠설성 퇴적암, 이암도 쇠설성 퇴적암, 응해암도 화산 쇠설성 퇴적암이죠. 그래서 화학적 퇴적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세 지역 가나다의 지질 주상도와 각 지층에서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먼저 세 지역 가나다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화석이 나와 있는 화석. 그럼 다시 말해서 화석을 이용해서 지층을 대비하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들의 상대 연령을 비교하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시면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건층을 찾아야 돼요. 근데 자, 중요한 거는 화석을 이용해서 지층을 대비할 때는 이 암석의 종류는 절대 보지 말라고 했어요. 무조건 뭐만? 화석만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삼엽중, 화폐석, 방축중, 암모나이트 이런 화석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뒤에 다시 배우겠지만 삼엽중은 고생대의 표준화석이고 화폐석은 신생대의 표준화석이고 방추충은 고생대 표준화석이고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표준화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공통적으로 가나다에서 봤을 때는 삼엽중 화석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얘랑 이렇게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지층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랑 똑같기 때문에 지금 얘랑 얘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지층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얘랑 얘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지층이죠. 그러면은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지층은 처음에 맨 아래쪽에 삼엽중층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지금 봤을 때 자, 요게 지금 방추층이거든요. 그래서 방추층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암모나이트 층이 있어야 되고 그 위쪽에 화폐석 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층의 생성 순서예요. 근데 지금 가를 보시면 삼엽충, 방추충, 그리고 암모나이트 사이에 이 지층이 있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도 사이에 어떤 또 다른 지층이 존재한다는 말이 되고 그 다음 지금 말을 보시면 삼엽충 다음에 바로 화폐석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모든 지층이 결층으로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중간 지층이. 그럼 여기는 굉장히 오랜 시기의 차이를 보이는 부정합이 되겠죠. 부정합. 그 다음에 다를 보시면 다도 삼엽층 다음에 바로 암모나이트가 나오거든요. 그 말은 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층이 결층을 나타난단 말이니까 여기도 부정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삼엽충, 방추충, 그다음에 암모나이트, 화폐석의 순서로 지층이 생성되었다라는 걸 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가나다를 비교해보면서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나에는 중생대에 쌓인 지층이 없다. 없죠? 중생대는 암모나이트 지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세 지역의 셰일은 동일한 시기에 퇴적되었다라고 했는데 셰일이 지금 요건데 가랑 나는 둘다 삼엽충이 셰일층에 있으니까 이 두 개는 똑같거든요. 근데 다 같은 경우에는 셰일층에 암모나이트가 있어요. 그럼 다른 화석이죠? 그러면 화석이 다르면 시기가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니은은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세 지역에서 화석이 산출되는 지층은 모두 해성층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해성층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육성층이라는 말이 있어요. 육성층. 지층은 무조건 물 아래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해성층이라는 말은 바다 밑에서 만들어진 층이고, 육성층은 호수에서 만들어진 층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나오는 그 생물들을 보시면 암모나이트, 방축충, 화폐, 석삼엽충 모두 바다 생명체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뒤에 화석의 내용을 배워야겠죠. 그래서 해성층이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기 때문에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질 방면도를 표는 화성암 D와 F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X와 이 원소가 붕괴되어 생성된 자원소의 함량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수능 문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에 대한 개념이 모두 합쳐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자, 오른쪽에 있는 이 표를 보시면 자, 화성암 B랑 F에 있는 방사성 원소 X랑 그 다음에 자원소의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D를 보시면 자, 1대 3이죠. 1대 3이라는 말은 전체 중에 4분의 1만큼만 방사성 원소가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모원소라는 말이에요. 모원소가 전체 4분의 1이 있으면 반감기가 몇 번 지났을까요? 그렇죠. 2회 지났죠. 2회. 2회 지났습니다. 그럼 2회 지났으면 여기서 아래에서 X의 반감기가 1억 년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D의 나이는 몇 년이냐면 2억 년입니다. 2억 년 전에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는 1대 1이니까 1대 1이면 반감기가 1회 지난 거거든요. 1회. 1회. 1회면 이 나이가 몇 년일까요? 그렇죠. 1억 년이겠죠. 1억 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감기랑 모원소, 자원소를 비교하면 D랑 F의 나이를 알 수 있고,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자, 질 단면들을 보고 우리가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판단을 해볼 건데, 자, 여기도 퇴적 구조가 없기 때문에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고요. 역전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이는 지질 구조를 볼 건데 여기에 지금 기저여감이 있으니까 부정합. 여기에도 기저여감이 있으니까 부정합. 그 다음에 F는 관입암이고, 그 다음에 D도 보시면 D를 기준으로 여기 양쪽에 변성된 흔적들이 나타나요. 그 말은 얘도 관입을 했다는 말이에요. D랑 F가 관입암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생성 순서를 판단을 해보시면 먼저 제일 처음에 뭐가 쌓였을까요? 그렇죠? A가 쌓이고, 그 다음에 B가 쌓이고, 그 다음에 C가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 E가 쌓였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D가 관입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D에 의해서 C랑 E가 모두 변성받은 흔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E까지 쌓이고 나서 그 사이로 D가 관입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D는 측리면을 그대로 뚫고 들어가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암상이 되겠죠. 암상.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A, B, C, D, E의 지층이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 있어요. 그 말은 습곡 작용을 받았다는 말인데, 습곡 작용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부정합이 만들어졌죠. 부정합. 그리고 나서 G가 퇴적이 됐고, 그 다음에 F가 관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정합이 만들어진 이후에 맨 위쪽에 있는 지층이 퇴적되고, 그리고 다시 이 지층이 융기, 침식을 받고 있다라고 이 질 단면들을 보고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D는 E보다 먼저 생성되었냐고 물어봤는데, 자, E가 먼저 생성되었으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그럼 D는 D의 절대 연령은 2억 년이라고 했는데 이건 아까 구했었죠? 그래서 D는 맞고요. 그다음 D는 G는 속시식물이 번성한 시대에 생성되었냐고 물어봤는데,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뒤쪽에 있는 내용을 배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지금 G는요, 그럼 얘가 G죠? 그럼 얘는 지금 D랑 F 사이에 생긴 지층입니다. 그러면 D는 지금으로부터 2억 년 전이고, 그 다음에 F는 지금으로부터 1억 년 전이기 때문에 G는 2억 년 전에서 1억 년 전 사이에 만들어졌죠. 그럼 이 시대에는 중생대를 의미합니다. 중생대. 근데 지금 여기서 속지식물이 번성한 시대에 생성되고 자연력으로 물어봤는데, 속지식물은 신생대에 번성했던 식물이에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기 때문에 3번 문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문제 보시면 그림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는 방사성 원소 X의 붕괴 곡선을 나타낸 것이고 화성암 Q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X의 양은 암석에 생성될 당시에 4분의 1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것도 3번 문제랑 비슷한데요. 자, 먼저 여기서는 우리가 반감기를 알려주지 않았고 반감기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줬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나표를 보시면 자, 오른쪽이 시간이고 그다음에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방사성 원소 X의 양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모원소란 말인데 원소. 자, 처음에는 모원소가 100만큼 있었죠. 근데 약 7억 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을 때 모원소의 양이 50%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절반만큼이 줄어드는데 얼마큼이 걸렸죠? 7억 년이 걸렸죠. 다시 말해서 그러면은 방사성 원소 X의 반감기는 7억 년이다 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화성암 Q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X의 양이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1이면 반감기가 몇 번 지났을까요? 2회 지났죠. 그러면 2회 곱하기 7억 년을 하면 이 암석의 나이는 14억 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 전에 가에 있는 지질 단면도를 보고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판단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여기서도 퇴적 구조가 없기 때문에 역전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고 자, 지층이 저기서 보이는 지금 지질 구조들을 보시면 여기도 관이밤이고 이것도 반이밤에서 분출을 했고 여기에 기저여감이 보이니까 여기는 지금 부정합이고요. 그러면은 생성 순서는 자, 처음에 B가 쌓이고 그 다음에 요 무늬는 석회암이거든요. 자, 석회암이 쌓이고 그 다음에 Q가 관입을 했겠죠. 관입. 그 다음에 부정합이 만들어지고 A가 쌓인 다음에 마지막에 P가 관입을 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자, 기억 A는 역전된 지층이다. 역전된 지층이 아니죠. 만약에 이게 역전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여기 퇴적 구조를 안 알려줬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지만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는데 뭐냐면 자, 지금 A랑 석회암층 사이에 있는 부정을 보시면 이게 A고 이게 석회암층인데 위쪽에 기저여감이 이런 식으로 박혀 있거든요. 기저여감은 무조건 부정하면 위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걸 보고 우리가 역전됐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위쪽에 있는 그림처럼 나와 있으니까 역전된 지층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럼 니은 B의 절대 연령은 14억 년보다 크다고 했는데 Q가 14억 년이죠? 그러니까 B는 더 전에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니은은 맞죠. 그럼 디귿 P는 Q보다 먼저 생성되었냐고 물어봤는데 Q가 먼저 생성됐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절대 연령, 상대 연령에 관련된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질시대의 환경, 화석과 뭐 지질시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시험 범위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